네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3차 발사는 1, 2차 때와는 달리 진짜 위성이 실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위성이 탑재되고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누리호 3차 발사 준비 상황과 전망 최창호 항공우주연구원 박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최창호입니다. 네, 제가 한국이라는 글자 빼서 이렇게 유독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항공우주연구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1, 2차가 시험 발사였다면 이번엔 실제 실전 발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발사 준비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총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현재 1단과 2단의 단간 결합을 거의 마치고 3단과의 결합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탑재되는 위성이 납품이 되면은 3단의 위성을 조립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1단, 2단 단결합체와 3단을 결합하면 발사체 조립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 조립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수행하고요. 이상이 없으면 발사 전날인 23일에 발사대로 이동하고 24일 발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당초 발사 일정보다 좀 늦어진 거죠.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 누리호에 탑재되는 위성의 제작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4월 중순 지난주에 납품이 사실 되었어야 되지만요. 다음 달 초에 납품이 됩니다. 따라서 3단의 위성을 탑재하는 업무가 연기가 되면서 발사 일정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발사체는 항우연에서 만들고 그리고 위성은 다른 곳에서 만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카이스트 전문연구원, 그다음 민간기업 이렇게 다른 곳에서 만들어서 납품하게 됩니다. 우리가 발사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요. 아, 그렇군요. 또 그 기관별로도 그렇게 좀 구분이 돼가지고 납품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군요. 저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기관처럼 느껴지는데.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자 기관들의 그 업무가 영역이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일정들이 서로 조금 더 엇갈리면서 5월 10일 날 발사 예정이었었는데 24일로 지금 늦춰졌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3차 누리호는 1, 2차와 어떤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지난 1차 발사는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수행된 비행 시험이었기 때문에요. 탑재된 위성이 실제 위성이 아니라 위상 모사체나 성능 검증 위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위성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3차 발사에는 실제로 작동하는 실용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탑재가 됩니다. 네. 부가적으로 초소형 큐브 위성 7기도 탑재가 됐고요. 그리고 위성이 올라가는 투입 고도도 달라졌습니다. 위성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네. 1, 2차 발사 때는 고도 700km가 목표였고요. 이번은 고도 550km가 목표입니다. 탑재체하고 투입 고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비행 프로그램도 일부 수정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고도 700km하고 550km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550km는 조금 낮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발사체 크기도 달라지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까? 네, 그건 아니고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요. 탑재되는 그 중량이 살짝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비행하는 시간이 좀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엔 발사 최초로 민간 기업이 참여한다고 들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지난해 10월에요. 누리호 관련 발사체 기술 이전을 위한 체계 종합 기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현재 이 체계 종합 기업으로 기술 이전을 위한 세부사항 조율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이 기술 이전이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 3차 발사에는 민간 기업이 참관 정도로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수행되는 4차 발사부터는 그 민간 기업이 기술 이전을 받는 민간 기업이 발사를 주관하게 됩니다. 이런 민간 기업으로의 발사체 기술 이전이 해외에서도 사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국가 주도의 올드 스페이스에서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로의 우주 개발 패러다임 전환이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사체 관련 국내 생태계도 이제 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게 제 귀에는 좀 쏙 들어오는데요. 왜냐하면 스페이스X 이렇게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사가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발사체를 만들어서 쏘아 올리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항우연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항우연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스타트업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술 이전을 여러 기업한테 해주는 겁니까? 네, 지금 기술 이전을 원하는 기업도 있으면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요. 조건이 맞으면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다 해주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누리호 관련 기술 이전은 누리호 관련 기술을 통째로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작은 민간 스타트업들 기술 이전과는 좀 약간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있는 기업이어야 되겠죠. 진행되는 기술 이전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민간 우주 발사체를 만들어서 쏘아 올리는 시대가 그렇게 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위성들이 발사돼서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 작동을 하게 된다. 그럼 우주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먼저 어떤 위성들이 실리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네. 누리호에는 주 탑재 위성인 카이스트의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주 탑재자로 실리고요. 네. 초소형 큐브 위성 7기가 부가적으로 탑재가 되는데요. 한국천문연구원의 도요셋 4기, 민간 기업 3곳의 위성 3기, 그래서 총 8기가 탑재가 되는데요. 네.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같은 경우는 지구 관측 영상 레이더 기술 검증하고 근지구 궤도 우주 방사선 관측 등의 임무를 가지고 있고요. 예. 도요셋 4기는 세계 최초의 편대 비행 나노위성인데요. 우주 날씨의 변화를 관측할 예정입니다. 이 도요셋 4기는 사실 작년도에 해외에서 발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예. 발사를 담당하기로 했던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발사가 취소돼가지고 국내 발사로 변경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간 위성 3기는 우주 검증 영상 획득, 자세저 시스템 검증, 우주 방사능 측정, 기상 현상 관측, 이런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런 위성들을 계속 쏘아 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 이번 3차 발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이번 3차 발사의 의미를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엔 크게 3가지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에서도 제가 언급해 드렸지만 1, 2차 발사는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수행된 비행 시험이었기 때문에 탑재된 위성도 실제 위성이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하지만 3차 발사는 실용 위성, 실제 위성이 탑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1, 2차 발사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에서 수행이 되었고요. 예. 이번 3차 발사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에서 수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도화 사업은 이번 발사를 포함해서 2027년까지 총 4번의 발사가 수행되면서 누리호의 발사 신뢰도를 높이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발사 신뢰도가 사실 높아야지 정말 비싼 많은 돈을 들여 만든 위성들을 믿고 맡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작업들을 한 거고요. 예.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민간 기업으로 발사체 기술이 이전되는데요. 이번 발사에 기술 이전 대상 민간 기업이 처음으로 참여한다는 겁니다. 네. 이것들이 가장 큰 의의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발사에 성공하면 우주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하고 비교할 때 기술 격차는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이번 3차 발사된 실용 위성을 사실 궤도에 올리는 임무를 성공하면요. 누리호 기술 개발은 완료를 의미하기 때문에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어느 정도는 줄어들 겁니다. 그렇지만 발사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기술 격차는 상당히 크고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뗐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한참 멀다는 말씀을 굉장히 드리는데. 멉니다. 예. 그럼 우리가 달에 탐사선 보내고 실제로 유인 탐사선까지 발사하는 데까지는 아직 너무 먼 일이 되는 건가요? 그게 올해 2023년부터요. 차세대 발사체 개발 과제라는 과제가 시작되거든요. 네. 그 과제의 최종 목표는 2032년도에 달 착륙선을 보내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외국에서 발사된 다누리호는 다누리호 들어보셨죠? 네. 달 궤도선입니다. 달에 착륙하지 않고요. 네. 달에서 궤도만 도는 건데 사실 달 착륙선이 달 궤도선보다는 훨씬 더 무겁고요. 발사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32년도에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도 우리 땅에서 다누리호뿐만 아니라 달 궤도선, 달 착륙선, 화성 탐사선 같은 것도 발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32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성공해서 더 나아가게 되면 유인 우주선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성 탐사선, 화성 착륙선도 거기서는 계속 전진해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화성까지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장비를 싣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럴 테니까 발사체 크기가 커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엄청나게 커져야 되죠. 그러니까 훨씬 더 지금보다 연구 수준도 많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그나저나 지금 그러지 않아도 달 탐사선을 쏘아 올리는 준비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나사에서.
그러니까 네. 지금 스페이스 X에서 발사체를 지금 만들어서 쏘아 올리는 일들을 하는 건데 네네. 민간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 X 첫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이 실패했어요. 이거 네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그거를 중계를 지켜봤었거든요. 예. 근데 이 실패라고 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스페이스 X 이번 발사도 사실 개발 과정에서 비행 시험이었거든요. 플라이트 테스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발사를 실패로 보는 건 제 생각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륙해서 4분 동안에 비행을 했고 그다음에 그 비행 과정에서 중요한 비행 데이터들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네. 실험으로서는 성공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 계속 그 발사 중계를 보면요. 네. 1단이 총 33개의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누리호는 1단이 4개의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33개 엔진 중에 여러 개의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이 문제가 돼서 이제 1단과 2단이 분리가 안 됐고요. 네. 분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비행 종단 시스템을 가동해서 폭파시킨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폭파시킨 거예요? 네네. 우리도 이제 만약에 발사체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거나 예. 아니면 뭐 사람이 있는 지역으로 간다거나 할 때는 인위적으로 폭발시킵니다. 아마 그런 비행 전단 시스템 가동시킨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발사대가 굉장히 새로운 형태였거든요. 처음 보는 발사대 형태였는데 발사대 문제가 좀 발생해서 발사대에서 생긴 파편이 발사체를 손상시켰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봐도 좀 그런 것 같았고요.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원인이 있겠지만 아마 스페이스 X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아마 발표할 겁니다. 그때 되면 뭐 확실하게 알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그 스페이스 X에서 발사를 진행했던 관계자들의 반응입니다. 굉장히 박수치면서 기뻐하고 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엄청나게 큰 발사체가 지상에서 이륙을 했고요. 네. 중요한 비행 데이터들을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행 시험이기 때문에 발사가 성공적이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근데 뭐 우리나라가 나중에 달 탐사선 아니면 화성 탐사선까지 보내려면 지금 스페이스 X 같은 발사체 엄청나게 큰 거를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데 우리도 같은 일을 또 겪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충분히 있죠. 실패 없는 성공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발사체 같은 경우는요. 네.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땅에서 위장만 씌우고 돌아가는 자동차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이게 환경 시험이거든요. 실제 환경 시험. 자동차들은 충분한 환경 시험을 하고 이제 시제품을 내놓지만 이 발사체 같은 경우는 비행을 해야지 환경 시험이 하는 거거든요. 네. 땅에서는 절대로 그 환경을 못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사를 하면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거기서 이제 얻은 데이터로 다음 발사를 하고 이제 그게 자꾸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건데요. 네. 실패를 겪지 않고서는 결국은 우리가 기술을 획득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발사 기술의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도 똑같은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도전을 계속 해나가야지 결국 성공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마지막으로요. 네. 앞으로 발사 때까지 혹시 남은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요? 네, 남은 한 달 동안 아까 말씀드린 3단급 위성을 조립하고요. 네. 위성이 다음 주에